내가 좋아하는 새우가 있어? 그건 바로 전갈이었어요. 멈춰, 잠깐 멈춰, 치쿠. 뿌직 하고 주변으로 둥글게 똥을 뿌렸습니다. 자, 긴긴 밤. 자, 이번 챕터 제목은 버려진 알이야. 세 번째 챕터 버려진 알. 기억력이 좋구나. 버려진 알.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 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쿠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쿠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동물원에 새로운 펭귄 들어올 때마다 펭귄 우리를 안내해온 치쿠와 윈보가 새 식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알에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고, 유난히 쌀쌀했던 어느 날 밤 둘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젊은 아빠는 걱정도 많았지만 걱정보다는 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쉬지 않고 알에게 말을 걸었고, 야, 태교하는 거야. 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침에는 치쿠가, 점심에는 윈보가, 저녁에는 다시 치쿠가 알을 품었고 가끔은 먹는 것도 있고 알을 품었다. 좋은 아빠들이네. 치쿠와 윈보가 누구였지? 치쿠와 윈보의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어요. 둘은 펭귄들 무리에서 각별한 사이로 유명했답니다. 아하.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고생을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어.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내가 항상 너 밥 먹을 때마다 오른쪽에 있듯이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치쿠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어요. 너도 너 왜 항상 오른쪽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 너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오른쪽에 있었던 거야? 내가 그냥 네가 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왜 편하다고 생각했어? 몰랐어? 난 몰랐어. 아 진짜? 자리에 앉을 때 특히 먹을 때는 항상 내 오른쪽에 앉히지. 네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걸을 때는 항상 네가 내 왼쪽으로. 왼쪽이지. 먹을 때는 오른쪽이고 걸을 때는 네 왼쪽이야. 그 왜 걸을 때는 알지. 어. 네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손으로 내가 지팡이를 짚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먹을 때는 너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래.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렇구나. 나를 배려해서 한 거구나. 저거 나 입에 좀 넣어줘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 거야. 아, 내가 왼쪽에 있을 때는 넣어줘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다 흘려. 그렇구나. 내가 먹기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구나. 팔이 꺾어지지 않는 한은. 왼손잡이한테는 왼쪽에 있는 게 편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 편의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가. 왼손잡이는 왼쪽에 있는 게 편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하고. 그러면 양손잡이는 너 뒤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 알았어. 미안해. 투머치 토커였습니다. 읽어.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치쿠와 윈보에게는 값진 날들이었어요. 그러나 치쿠와 윈보는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챕터였고, 다음 파라다이스. 그날은 유난히 동물원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귀가 먹은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노든의 눈앞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전쟁. 노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났다. 노든 가까이 무언가 떨어졌다. 철조망 조각들이었다. 그의 발이 무너진 철조망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노든은 혼자 콧불 속 우리 밖으로 나왔다.
벽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드는 불길을 피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피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다. 죽은 표범과 얼룩말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던 것들이 동물원과 함께 무너져 내려 잿빛으로 변했다. 노드는 빨리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 노드를 멈춰 세우게 만들었다. 움직이즈무! 말투가 이야. 움직이즈무! 노드는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서 눈동자만 움직여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까만 새 한 마리가 노든을 노려보며 다리 밑에서 걸어 나왔다. 조심흐! 다시 한번 새가 노든에게 주의를 줬다. 새는 찌그러진 작은 양동이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알이 담겨 있었어요. 새는 조심스럽게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노든을 째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뭐 이게 이 부리에 물고 있어가지고. 양동이를 물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뭐 조심해. 그 다음에 이제 양동이를 내려놓고 노든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만약 내 아래 흠집이라도 생겼다면 그 멍청한 눈을 다 쪼아버렸을 거야. 이거는 내 그냥 그 정도로. 새 눈에는 정말 살기가 느껴졌어요. 노드는 자기만큼 성질이 더러운 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노드는 반가웠습니다. 노든과 새와 알은 노든 새 알.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 새는 이 아비규환인데 지금 알을 보호하려고. 그렇지. 그 와중에 코뿔소한테 딱 경계태세를 덤벼든 거지. 알이 내 알을 건드려? 내 알을 건드려? 움직이지 뭐. 주스무. 계속 들어.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든이 앞장섰다. 뭉툭하게 잘린 뿔로 장애물을 치워가며 길을 만들었다. 그 뒤를 양동이를 입에 문 새가 따랐다. 계속 가! 노든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불구덩이 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든의 생각은 맞았다.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 불길이 잦아들었고 무너지지 않은 철조망이 많아졌다. 가끔 철조망에 붙어있는 다른 동물들과 눈이 마주쳤다. 원숭이들, 앵무새들, 그리고 노든이 모르는 다른 많은 동물들. 그들은 깊고 투명한 눈으로 노든과 양동이를 물고 걸어가는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구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고 노든도 그들을 구해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 안의 동물들과 노든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게 뭔지는 노든도 잘 몰랐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노든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담벼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물원의 끝이었지요. 노든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담벼락 한 곳에 금이가 있었다. 노든은 뒤로 물러섰다가 뭉툭한 콧불을 금이간 쪽에 조준을 하고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뚝뚝뚝뚝뚝 쿵! 담벼락은 쉽게 무너졌다. 노든의 눈앞에 평평하게 다져진 검은 길이 펼쳐졌다. 새로운 길이었다. 숨 돌릴 틈은 없었다. 저 멀리서도 연기와 불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주변 전체가 위험해 보였다. 노든은 동물원 담벼락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도 말없이 노든의 뒤를 따랐습니다. 양동이 물고 있잖아. 새는 양동이 속에 알이 깨질까 봐 온갖 신경을 써가며 걸었다. 그래서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도 둘은 동물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노든은 새와 알을 내버려두고 혼자서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더 걷기엔 그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봐. 새, 저기 보이는 풀밭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건 어때? 새는 입에 문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고는 다시 한번 쏘아붙이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새가 아니야, 펭귄이야. 이건 또 내가 또 캐릭터 집어넣은 거야. 날개랑 알 때문에 새인 줄 알았지. 나는 노든이야. 치쿠라고 불러. 노든과 치쿠는 검은 길 옆 우거진 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치쿠는 자리를 잡자마자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윈보 죽었나 보다. 좀 들어봐. 나도 궁금하잖아. 나도 안 읽었는데. 치쿠가 오른쪽 눈이 안 좋은 친구지. 그렇지.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윈보였어. 어쩌냐고 내가 알을 품을 차례였거든. 윈보는 내 왼편에서 자고 있었고, 근데 윈보가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 윈보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거든.
내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말이야. 그래서 윈보랑 나랑 자리를 바꿔서 나 대신 알을 품었어. 평소랑 달랐던 건 그것뿐이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윈보가 피투성이었어. 윈보는 커다란 철봉에 깔려 있었어. 알은 윈보가 몸으로 감싸고 있었던 덕에 무사했지. 나는 윈보의 품속에서 알을 꺼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윈보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윈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다였어. 아, 슬프다. 그날 밤 노든과 치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든은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첫 번째 기억. 검은 길은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든과 치쿠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은 길이 끝나고 흙바닥이 나타났다. 또 다른 길이었다. 노든과 치쿠는 살기 위해 걸어야 했다. 둘은 먹을 것을 찾아 걸어야 했고 잠자리를 찾아 걸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걸어야 했다. 치쿠는 정말 불만이 많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노든은 성질 더러운 펭귄 지쿠가 좋았어요. 치쿠는 말끝마다 노든을 정어리 눈곱만한 코뿔소라고 불렀고 정어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든은 코뿔소만 한 눈곱을 가진 물고기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든은 치쿠를 코딱지만한 펭귄이라고 불렀습니다. 치쿠는 생전 코끼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어요. 노든은 치쿠의 화내는 모습이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치쿠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걷고 있으면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치쿠는 윈보와 지냈던 얘기들, 알을 품게 된 얘기들, 다른 펭귄들 얘기들, 동물원에서 건너 들은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해주었어요. 치쿠는 정말 아는 게 많았습니다. 치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길동무였습니다. 앙가부의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밤이면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엔 노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쪼아대야 겨우 눈을 떴어요. 치쿠와 함께 다니는 날들은 노든이 가족과 함께 다니던 날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노든은 부쩍 아내와 딸이 자주 생각났어요. 그 기억은 괴로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치쿠와 사막을 걷다가 전갈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치쿠가 양동이를 내려놓고 멈춰서서 앞서가는 노든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정어리 눈곱만한 코뿔소! 여기 내가 뭘 발견했나 볼래? 내가 좋아하는 새우가 있어? 치쿠의 말에 뒤를 돌아본 노든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새우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건 새우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건 바로 전갈이었어요. 멈춰! 잠깐 멈춰, 치쿠! 그건 독이 있어. 하지만 전갈은 이미 치쿠를 적으로 여기고 꼬리에 독침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치쿠는 호둥지둥 양동이를 챙겨 입에 물고 전갈에게서 도망치려 했습니다만 하지만 치쿠는 펭귄이었고 뒤뚝 모래 위에서는 펭귄이 전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치쿠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치쿠는 뒤뚱 도망가다 말고 갑자기 뿌직 하고 주변으로 둥글게 똥을 뿌렸습니다. 야, 똥 싸는 데는 항복이야. 두 손 든다. 야, 그러자 치쿠를 위협하던 전갈이 움찔하며 어우씨 그 무서운 독을 가진 전갈도 펭귄이 그냥 똥을 확 싸버리니까 오우씨 전갈은 다시 치쿠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치쿠 똥 가까이로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씨 와 펭귄 똥 오씨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노드는 놀랍다는 듯이 치쿠에게 물었습니다. 우와 방금 그게 뭐야? 정갈을 물리치다니 대단한데 내가 지난번에 정갈 봤을 때는 딸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둘 다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바빴다고. 우와 똥펭귄. 노드는 크게 웃으며 그때 조그만 정갈 앞에서 주랭랑 치던 덩치 큰 코뿔소 얘기를 하다가 웃음을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치쿠는 노든 곁으로 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노든을 쳐다보지 않고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품으면서 물었습니다. 딸이 있었구나. 걔도 너처럼 정갈을 사냥하려고 달려들었지. 노든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인간들이. 에이, 그랬구나. 아빠가 되는 건 어렵지. 쉬우면서 어렵지. 나도 곧 아빠가 될 텐데 그래도 네가 있어 다행이다. 노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치쿠가 아빠가 되는 일에 자신이 별 도움이 못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그저 모래를 떨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노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처음에 노든과 치쿠는 그저 앞을 향해 걷기만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곧 목적지가 생겼다. 바다. 치쿠는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노드는 바다가 뭔지 몰랐다. 치쿠에 따르면 바다는 파란물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라고 했다. 바다는 시원하고 정어리가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힘들이지 않고 멀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치쿠는 바다에 닿으면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노드는 바다라는 곳이 궁금해졌다. 난 바다가 어떤 곳일지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말이지. 저 위에 하늘이랑 비슷한 곳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있어. 먹을 것도 친구들도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지. 어서 지평선이 파랗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 바닷속에서는 노든 너보다 내가 훨씬 빠를 텐데. 바닷속에서는 너도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바닷속에도 바람이 있는 거야? 물웅덩이나 호수 속에는 바람이 없는데 바다라는 곳에서는 물도 달린다는 말이야? 이 질문에 치쿠는 당황한 것 같았다. 한참을 대답 않고 노든을 째려보더니 노든의 시선을 피해 딴청을 피우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나도 바다에 가본 적은 없어. 나도 윈보도 동물원에서 태어났거든. 그냥 새로 들어온 펭귄한테 들은 거지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 나아갈수록 치쿠는 수척해갔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피할 때가 마땅치 않았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가며 알을 품어야 했습니다. 때맞춰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것도 건조해진 몸을 담글 물이 없다는 것도 치쿠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알을 든 양동이를 입에 물고 다니니 부리도 점점 해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치쿠는 알을 돌보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노든이 좀 쉬어가자고 해도 치쿠는 고집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곧 바다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치쿠를 최악의 상태에서도 계속 걷게 만들었지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콧부소라고. 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알을 품지도 못해. 그런 소리 할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더 힘을 내. 난 이제 너밖에 없잖아. 노드는 이런 얘기하기 싫었다. 그래서 대충 대답해버렸다. 알겠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을 품어서 꼭 새끼 펭귄이 무사하게 태어나겠다고 약속해줘. 아유, 알겠어, 알겠다고. 그 애를 바다에 데려다 준다고도 약속해.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자.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노든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치쿠는 아직도 자고 있었어요. 노든은 저 펭귄이 어지간히도 피곤했나 보다 싶어서 좀 더 자게 놔두려다가 한 번쯤은 먼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치쿠를 코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치쿠의 몸이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더니 부리를 흙바닥에 처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드는 급히 치쿠의 몸에 코를 대보았죠. 치쿠의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드는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치쿠가 죽었다. 노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노드는 쓰러져 있는 치쿠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득 발에 닿는 따뜻한 촉감의 현실로 돌아왔다. 고개를 내려다보니 치쿠가 품던 알이었다. 치쿠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노드는 숨을 쉬는 것을 까먹고 있다가 방금 깨달은 것처럼 크게 심호흡을 했다.
치쿠는 노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노든은 아래 온기가 식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던 치쿠를 떠올렸다. 노든은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숯불을 찾아 그 위로 알을 굴려갔다. 그리고 앞발을 모아 알을 감쌌다. 이렇게 한다고 알이 무사할까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드는 그저 알의 온기가 식거나 알이 깨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다. 노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반짝이는 별들과 연한 구름들이 보였다. 노드는 외로웠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다. 오늘도 긴 밤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라 노드는 알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부리가 껍질을 깨고 모습을 드러내었다. 나 부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